발레리는 실버주스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그곳의 장소들도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발레리는 분주한 하루를 보내기 전 새벽에 일어나 은이슬이 묻은 강가로 달려가 발을 씻기고 물살을 가르며 반대편 강도까지 헤엄쳐 갔다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활력과 훌륭한 기분을 선사했습니다. 음울한 가을이 올 때까지 그녀는 강을 헤엄쳐 건넜습니다. 그런 수영 덕분에 발레리의 몸매는 조각상을 조각해 박물관에 전시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발레리는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방황했고 울기도 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에서 수영하는 것도 그만두었고 자신을 잃었고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피터는 벌로 그들의 마을에 왔습니다. 부모님은 그의 오만함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를 시골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부모님께 버릇없이 굴고 무례하게 대하고 술을 마시고 수업을 빼먹으며 2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1학년에서 퇴학당할 위기에 처했고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회의는 피터가 시골 구석에서 얌전해지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피터는 물론 난폭하게 굴었고 그의 할머니인 안나 그리고 리에브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음식을 거부하고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고 마을 클럽에서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화를 보러 온 발레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비둘기를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소녀는 즉시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날씬하고 탄탄하며 긴 밤색 머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 긴 머리의 아름다운 바르바라 같았습니다. 오, 저 조각 같은 미녀는 누구야? 누구야? 그는 친해진 동네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쿄도로브나의 손녀인데 돌아가셨어. 가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내가 내 표도로브나에 대해 물어봤어. 나한테 그 여자가 왜 필요해? 저 미녀한테 남자 있어? 사랑? 무슨 소리야? 무슨 사랑? 우리 발레리는 진지한 여자야. 아무 남자하고나 연애하지 않아. 엄격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그런 여자들 많이 봤지. 우리가 건드려주지. 그 여자는 건강미가 넘쳤습니다. 도시에서 피터는 그런 여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여자 지인들은 다이어트에 집착하여 병적으로 말라 있었습니다. 다리는 가늘고 뺨은 퀭하고 몸매는 소년 같았고 팔은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발레리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진지하게 그 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봄, 나이팅게일의 지적임, 강이 속삭임. 피터와 발레리는 손을 잡고 거의 새벽까지 강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제스민 향기가 그윽하게 풍겨왔고 사랑이 그들 둘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소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면사포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발레리는 순진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에 대해 알게 되면 즉시 그에게서 책임감이 생기고 양심의 소리가 이런 경우 예로부터 해오던 대로 속도 위반으로 재빨리 결혼하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부가 아직 날씬하고 우아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피터는 발레리에게서 멀어졌고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할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한 거야? 내가 누구고 네가 누군데? 그리고 도시에 그런 시골양 같은 여자가 왜 필요해? 너는 거기 안 어울려. 환경이 달라. 그리고 내 친구들이 널 비웃을 거야. 그런 시골 여자 모로조바 대기 부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지만 어떡해? 나보다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당황한 발레리가 말을 더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랑하지. 슬리퍼나 사줄게. 좋아, 잘 있어. 심심해하지 마.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습니다. 발레리는 눈물 커튼 사이로 그의 멀어지는 등을 바라보았고 손가발이 불쾌하게 가늘게 떨렸고 추운 것처럼 이빨까지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할머니는 그녀를 보호해 주셨을 것이고 무언가 방법을 생각해내셨을 텐데 이제 할머니는 안 계십니다. 어머니 얼굴은 너무 오래전에 잃어버려서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았고 작은 흑백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피터가 딸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했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그때 결혼하고 싶지 않았고 돈을 벌기 위해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모두가 큰 돈을 벌기 위해 거기로 갔습니다. 피터의 부모님은 갑자기 분노를 거두고 아들을 데리러 거대한 반짝이는 검은색 지프를 타고 왔습니다. 온 동네 아이들이 고급차를 구경하러 몰려들었고 부러운 듯이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운전해보고 싶다. 울타리에 참새처럼 매달린 꼬마들은 피터의 할머니인 그리고리 예브나가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 차 주위를 오가는 사람들, 길고 반짝이는 귀걸이를 한 부유하고 화난 듯한 아줌마, 빛나는 대머리에 낯설 정도로 밝은 양복을 입은 배불뚝이 아저씨, 그리고 갑자기 거만해진 피터. 이 도시 녀석 발레리의 약혼자를 구경했습니다. 부산스럽게 움직인 후 그리고 리에브나를 제외한 모두가 차 문을 쾅 닫으며 차에 탔습니다. 지프는 마당을 빠져나와 마지막으로 구경하는 군중에게 작은 먼지 구름을 날리며 도시로 떠났습니다. 피터는 기쁘고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마침내 이 구멍과 이 바보를 뒤로 했습니다. 발레리는 지프 뒤에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먼지 구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방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등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녀가 중심가에 나타나기만 하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남자들은 아예 땅에 침을 뱉으며 혐오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 행실이 문란하고 타락하고 쓸모없는 여자야. 내 딸이었으면 도끼로 찍어 죽였을 거야. 벌줄 사람도 없지. 그러다 아예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젊은 남자들, 심지어 유부남들까지 그녀의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와 놀아났으니 다른 남자들과도 놀아나는 게 당연하다는 듯. 어차피 타락한 여자이니 다른 남자들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터는 마을을 떠났고 발레리를 버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하고 순진했기 때문에 그가 돌아와서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차에 태우고 데려갈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사랑했고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순진한 발레리조차도 맑은 대나처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발레리는 그를 생각하며 울고 또 울다가 마을을 떠나 도시로 갔습니다. 짐을 챙겨 가방에 넣고 집을 잠그고 열쇠를 이웃에게 맡겨 집을 봐달라고 부탁하고 새벽 옷이 첫 차를 타고 아직 어둑어둑할 때 떠났습니다. 학교에서 그녀는 재봉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운 좋게도 고등학생들이 직업훈련학교에 다니며 교육을 받았고 자격증도 있었는데 그게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레리는 침대 시트, 모든 취향과 크기에 맞는 화려하고 멋진 세트를 만드는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녀는 정식 직업을 얻었고 나중에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도 제공받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꽤 괜찮았고 잘 정돈되어 있었고 훌륭한 도서관과 열람실이 있었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발레리의 마을에 비하면 그곳의 환경은 그야말로 천국, 마치 궁전과도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발레리는 자정이 넘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끈질기게 컴퓨터 그래픽을 공부했고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보다가 나중에는 유료 강의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컴퓨터 기술이 미래니까요. 그녀가 평생 재봉사로 시끄러운 공장에서 푼돈에 허덕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분야에서 그녀의 수입은 훨씬 더 매력적일 것이고 일도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빨리 모든 것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발레리는 뛰어난 기억력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거나 읽으면 모든 것이 외워졌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푼 한 푼 아꼈고 검소하게 식사했고 영화나 연극도 보러 가지 않았고 친구들이 나이트클럽에 가자는 제안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기서 누굴 낚으려고요? 그녀는 이미 자신의 동화 속 왕자님을 낚았지만 그는 키스 후에 개구리로 변했고 그녀는 공주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시골 처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혼자가 더 나았습니다. 필요한 금액을 모으고 부족한 금액은 지인 니나에게 빌려서 발레리는 3D 그래픽, 즉 컴퓨터 게임용 가상물체와 캐릭터 모델을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녀는 게임을 해본 적도 없고 그 당시에는 컴퓨터와 친숙하지도 않았고 아직도 존댓말을 쓰는 사이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고 싶어졌는지 누가 물어보면 제대로 설명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버스에서 우연히 본 광고가 기억에 강렬하게 밝혀서 발레리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나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프로그래머들이 3D 모델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작업은 기술적인들에 대한 지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발레리가 분명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프로그래머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에서는 인터페이스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골 여자애도 끈기 하나로 기초를 익히고 고난도의 기술까지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학원 수료증을 손에 쥐었고 3D 아티스트, 그것도 재택근무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불러왔고 곧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어차피 출퇴근, 그것도 풀타임 근무는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리고 발레리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주들이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풀타임 근무만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레리는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퇴근한 후 오후에만 일하고 싶었습니다. 공장 일은 그녀에게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숙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집을 찾는 것은 그녀에게 사치였습니다. 게다가 도시의 임대주택 가격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비쌌습니다. 경력이 없는 초보 아티스트에게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자신만 믿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피터에 대해서는 발레리는 이미 잊어버렸고 더군다나 그는 그녀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잔인하게 헤어졌기 때문에 그녀는 울타리 밑에서 굶어 죽더라도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레리는 컴퓨터를 할부로 구입하고 방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과제, 즉 회사에서 부르는 용어로 태스크를 수행하기 시작했고 밤새도록 거의 아침까지 붙잡고 울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도저히 시간 내에 끝낼 수 없었고 값비싼 학원에서 배웠지만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많은 것을 스스로 터득해야 했고 이 빌어먹을 태스크를 그렇게 느리게 수행하지 않고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영어 실력이 발레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레리는 그들의 옛 학교 영어 선생님 표트르 바실리에비치를 좋은 말로 회상하며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조금씩 그녀는 더 잘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발레리는 단순히 도형을 그리고 텍스처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색조를 잘 선택했고 색상 팔레트를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시각적 스타일을 좋아했습니다. 발레리는 온라인 상점용 3D 상품, 광고 웹사이트용 모델, 디자이너를 위한 인테리어 요소, 건축물, 컴퓨터 게임 캐릭터 및 그들을 위한 판타지 무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발레리는 이제 빠르게 작업하는 데 익숙해져서 마감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 사이 월급이 올랐고 이제 곧 아파트를 알아보고 공장을 그만두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기숙사에 정이 들었습니다. 맞은편 방에 사는 이웃니나는 두 아이를 연년생으로 둔 젊은 엄마였는데 발레리가 외출해야 하거나 업무 때문에 늦어질 경우 아이를 돌봐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는 스카이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공장에는 직접 출근해야 했고 회의에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발레리는 출산 휴가를 오래 낼 생각이 없었고 병가만 낼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예전처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또다시 자만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고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들었고 의료진과 산부인과 병동에 같은 방산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기 바르바란의 아이가 우는 거 좀 봐. 지휘하는 것 같아. 잘하면 분명 대장이 될 거야. 간호사들과 부모들은 넉살 좋게 웃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울었지만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만 그랬고 밥을 먹은 후에는 얌전히 누워 엄마나 간호사들을 울음소리로 방해하지 않고 끙끙거리기만 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밤에 잘 잤고 발레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발레리는 아들의 이름을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바실리크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발레리는 공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오후, 저녁, 때로는 밤새도록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녀의 일은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반나절 동안 재봉틀 소음과 굉음 속에서 태엽 장치처럼 재봉질을 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기에게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느라 자리를 비우면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도 모른 채 모니터 앞에서 바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기계처럼 정확하게 일했습니다. 니나는 발레리의 아들 바셴카를 돌보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심지어 보모를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니나는 자신의 통통한 두 아이를 돌보았고 그들 셋째로 발레리의 바셴카가 합류했습니다. 둘이 있는 곳에 셋이 있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발레리는 니나의 아이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뽀뽀하고 니나의 뺨에 입을 맞추고 잠시 문 앞에서 멈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왠지 무서워. 니나, 떨려. 경영진이 호출했어. 직접 만나고 싶대. 그럼 조용히 다녀와. 우리는 여기서 잘 해낼 수 있어. 필요한 만큼 거기서 일 처리하고 와. 내가 너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니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네, 인생을 잘 꾸려나가. 그게 나에게 가장 큰 보답이야. 우리는 가족인데 우리 사이에 무슨 계산이 필요해. 어서 가, 늦겠다. 그래, 나 갈게. 잘 있어, 내 사랑들. 알고 보니 바르바라를 부른 이유는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승진이었습니다. 그녀를 다른 도시에 있는 지사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고객을 잃고 이직률이 높아 원활한 업무 진행이 어려웠고 신입사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마감 시간 미준수, 주문 손실, 결과적으로 금전적 손실과 이직률로 이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바르바라가 재능 있고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본 후 새로운 사람을 외부에서 영입하지 않고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사를 폐쇄하지 않도록 그녀를 아트부서의 팀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르바라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당황하는 모습을 숨기려 하지도 않고 적어도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이런.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모두가 처음에는 무언가를 해보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다 배우게 되는 거야. 안드레 일리치가 안심시키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당신은 전문가로서 크게 성장했고 기술과 경험을 쌓았고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알고 있고 고객들은 모두 당신의 프로젝트에 만족하고 있어. 우리는 당신의 전문성을 확신해. 그건 정말 대단한 거야. 하지만 나한테는 갓난아이가 있어. 그리고 여기는 내 집이 있는데 거기에도 있어. 우리 회사가 당신을 위해 아파트를 빌렸어. 방 2개짜리로 24시간 보모가 필요하면 보모를 둘 수 있도록 말이야. 바르바라는 다시 겁에 질렸습니다. 24시간? 오, 맙소사. 이제 24시간 내내 회사에 있어야 하고 집에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안드레 일리치는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산이라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든 것을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두려워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렇게 총구석에서 도시로 와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여기에 정착하고 두 직장에서 일하고 게다가 3D 모델링처럼 어려운 산업에서 반년 만에 초보자에서 고급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최소 2년 아니면 3년이 걸려야 그 수준에 도달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일반적으로 과제를 어떻게 공식화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르바라는 회의에서 팀원들에게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하게 조언하고 그런 다음 3D 버전으로 시각화하고 애니메이터들이 그녀의 모델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팀장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팀 과제 수행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조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팀장의 경험이 그녀보다 훨씬 많지만 말입니다. 아니, 그녀는 우리 회사의 그야말로 보물입니다. 안드레이 일리치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어, 바르바라. 나는 당신을 믿어. 우리 동료들은 확신해.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확인하듯 눈짓했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 작업을 궤도에 올릴 때까지 그리고 나는 당신이 궤도에 올릴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어쩌면 야근을 해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의 재능이라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내 예상으로는 당신은 한두 달 후에는 모든 것이 거의 시계처럼 작동한다고 나에게 보고해야 해. 바르바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두 달은 괜찮아. 중요한 건 항상 그러지 않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는 정말 좋아. 니나가 함께 가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그곳의 주거 환경이 좋으니까요. 그들의 작은 아파트에서도 함께 살 수 있었는데
별도의 아파트에서 비좁을 리가 있겠어요. 어차피 그녀의 남편은 반년 동안 교대 근무를 하고 한 달 동안 집에 왔다가 다시 반년 동안 떠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꿈꾸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리고 니나는 운명이 그녀에게 선물한 것과 같습니다. 바르바라에게는 자매가 없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부치보다 더 가깝고 타인이지만 말입니다. 바르바라는 경영진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총살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해내지 못하면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해낸다면 그녀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전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흥미로운 미지의 세계가 펼쳐질 테니까요. 만약 피터가 그때 그녀와 결혼했다면 그녀는 지금쯤 집에서 가운과 슬리퍼 차림으로 아기를 흔들고 집 주변의 골목길을 따라 유모차를 밀고 다녔을 것이고 다른 도시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아온 후 바르바라는 니나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약속하는지 설명했고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니나의 남편은 이제 막 떠났고 5개월 후에나 교대 근무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 기숙사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 아파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니나에게 전화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그녀에게 아파트 사진을 보냈습니다. 방은 2개였지만 면적이 넓었고 넓은 홀 부엌이 무려 12평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숙사에는 단층 거주자를 위한 부엌이 더 작았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식사하고 도시의 경치를 감상하며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구성할 수 있는 큰 로지아가 있었습니다. 니나는 감탄했고 그런 다음 생각에 잠겼고 남편과 상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두 아가씨는 새 아이와 5개의 가방을 들고 기차역에서 바르바라의 새 아파트로 시끌벅적하게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7년이 7일처럼 흘러갔습니다. 발야는 즐겁고 만족스럽게 일했지만 이제는 모델링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협상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부서장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과제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개선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조언해야 했습니다. 발야는 지사를 이끌었고 문서와 사람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학 공부를 마치고 졸업장도 받았습니다. 외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의 멋진 머리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버듀스를 떠났던 그 소녀와 비교했을 때 오늘의 발야는 자신감 있고 자신과 타인에게 요구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니나는 그녀에게서 10걸음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그녀 역시 오래전에 봉제 공장을 그만두었고 또 다른 출산 휴가에서 돌아올 생각이 없었고 바르바라와 함께 그들이 둘이서 5개의 가방을 들고 왔던 이 도시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나는 개인 주택단지에 침실이 5개 있는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발야가 부족한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에게는 최근에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바르바라의 대녀인, 오랫동안 기다려온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남편 니콜라이는 여전히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기 위해 교대 근무를 하러 다녔고 직업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발야는 아직 다시 믿고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니나는 종종 그녀가 일 외에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비난했고 데이트도 하고 남자들에게서 꽃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발야는 농담으로 받아넘기기만 했습니다. 니나, 나에게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 잘하면 그가 나에게 꽃을 주기 시작할 거야. 나에게 또 뭐가 필요하겠어? 니나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너는 그냥 가망이 없어. 곧 바르바라는 본사로 호출되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2개의 새로운 지사가 개설되고 다른 변화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경영진이 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바르바라도 가야 했습니다. 바실료크를 누구에게 맡길지에 대한 문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니나와 그녀의 아들들이 있었고 게다가 아이들이 자라서 니나가 어린 딸을 돌보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년들은 사이좋게 지냈고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함께 숙제를 하고 함께 놀고 필요할 때는 어른들을 함께 도왔습니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착한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발야는 아들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챔피언, 심심해하지 마. 금방 돌아올게. 그는 몸을 비틀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그를 어린아이처럼 헝클어뜨리는 건 뭐죠?
그리고 그는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들이랑 있으면 절대 심심하지 않아. 그리고 니나 이모가 어린 바르바라를 돌보는 것을 도울 거야. 게다가 내일 니콜라의 삼촌이 교대 근무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줄까요? 그러니 당신은 거기서 일하고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발야는 충동적으로 아들을 껴안았고 그는 차렷 자세로 이 애정을 용감하게 참았습니다. 여자들이란 어쩔 수 없죠. 바르바라는 기차에서 반나절 동안 흔들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항에서 사무실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 깊이 잠겨 있어서 택시기사가 자신을 힐끗 쳐다보는 놀란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바르바라, 내가 틀리지 않았지? 그녀는 그를 비추는 거울에 비친 그의 눈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9년 동안 보지 못한 피터라는 이 육중한 남자를 간신히 알아보았습니다. 피터? 너야? 택시기사야? 그녀는 당황하기까지 했습니다. 인생은 복잡한 거야. 누구에게는 운이 좋고 누구에게는 반대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이걸로 돈을 벌고 있어. 그런데 너는 내가 보니 아주 멋진 여자가 되었네. 예전에는 시골냥이었는데. 내 말이 맞아. 인생은 복잡한 거야. 저기, 너 이 도시에 오래 있을 거야? 아니면 어디에서 돌아온 거야?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왜? 발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왜냐니? 피터는 킥킥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만나겠어? 즐거운 대화를 위해서지. 과거를 떠올려보자. 어쩌면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몰라. 과거 말이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자. 사랑이 있었잖아. 후회하지 않았어? 나는 내 현재에 만족해. 다시는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거만해졌네, 응? 부자가 되어서 평범한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시작한 거야. 아니, 파샤. 거만해서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그냥 연민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오해야. 너와 나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아. 철학자가 되었네? 나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연민이 아니라. 피터는 험악하게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발야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볼 줄 알게 되었어. 예를 들어, 너는 너 자신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게 보여. 좋아. 우리 대화가 안 통하네. 우리는 이미 도착했어. 자, 여기 미터기 요금이야. 거스름돈은 필요 없어. 발야는 그에게 돈을 건네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피터에게 아들에 대해 말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때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버렸고 한 번도 그녀를 찾으려 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니까요. 좋아. 잘 있어. 심심해하지 마. 바르바라는 9년 전에 그에게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말을 그에게 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피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뒤돌아본다면 다시 그녀에게 접근해볼 가치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건 바르카, 순진한 시골냥이었습니다. 그를 잊고 마음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변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제 유망한 여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도시 전역을 택시로 돌아다니고 팁도 넉넉하게 주고 옷도 비싸게 입었습니다. 그녀의 핸드백 하나만 해도 피터가 한 달 동안 벌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발야는 사무실 건물 현관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갔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마당에 서서 그녀가 곧 나오기를 기다렸고 어쩌면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가는 길에 더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무전기에서 그에게 새로운 호출을 전달했습니다. 승객을 태우러 가야 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마지막으로 수많은 큰 창문이 늘어선 곳을 뒤돌아보았고 그 창문 중 하나 뒤로 이제는 자신의 현재가 되고 싶지 않은 그의 과거의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원했을 때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에게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었을 때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뽐내며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만드는 대장장이입니다. 그에게는 한때 부, 지위, 신분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의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서 쫓겨나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시골 마을의 순진한 바보였던 이 바르카는 젊음의 아름다움과 낡은 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호사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저렇게 멋진 건물에서 일하고 부족함 없이 삽니다. 그를 피터를 마부처럼 쉽게 고용하고 그런 다음 문을 쾅 닫고 또각또각 발뒤꿈치 소리를 내며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귀부인이 되었고 그는 이제 평민입니다. 마치 시소처럼 누군가는 아래에 있었지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반대입니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후회했지만 이제는 그만두었고 누군가는 이제 후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파샤는 승객을 태우러 갔고 바르바라와 자신을 갈라놓는 심연이 커지는 것을 거의 육체적으로 느끼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복잡한 것입니다. 해변가 마을인 시브리즈에서 자란 발레리는 일은 아침 바닷가를 따라 조깅을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몹시 슬펐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발레리는 시브리즈라는 작은 해안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그곳의 풍경도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른 새벽에 일어나 바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은빛 이슬을 밟으며 바다로 뛰어가 발을 씻기고 해변을 따라 달리며 바람과 싸웠습니다. 한편 문제아였던 피터는 부모님에 의해 시브리즈로 보내졌습니다. 대학교에서 거의 퇴학당할 뻔했던 그는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라는 부모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례하게 굴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수업을 거르는 일이 잦아졌으며 2학년에 진급도 하지 못한 채 1학년 때 퇴학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족 회의에서는 피터가 시골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발레리와 피터는 야외 영화 상영회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풋풋한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했지만 발레리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피터는 무책임하게 그녀를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영화를 보러 온 발을 만났다. 그들은 사랑과 비둘기를 상영하고 있었다. 눈에 띄는 소녀가 즉시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날씬하고 운동선수처럼 건강하며 긴 웨이브가 있는 밤색 머리였다. 아름다운 발레리, 긴 머리, 마치 옛날 동화 속에서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피터는 발레리에게서 멀어졌고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할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한 거야? 내가 누구고 네가 누군데? 그리고 도시에 그런 시골양 같은 여자가 왜 필요해? 너는 거기 안 어울려. 환경이 달라. 그리고 내 친구들이 널 비웃을 거야. 그런 시골 여자 모로조바 대기 부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지만 어떡해. 나보다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당황한 발레리가 말을 더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랑하지. 슬리퍼나 사줄게. 좋아, 잘 있어. 심심해하지 마.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습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에 휩싸인 발레리는 시브리즈를 떠나 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침구류 밝고 우아한 세트를 모든 취향과 모든 사이즈로 꿰매는 의류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동 아파트는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관리되고 갖춰져 있었으며 독서실이 있는 괜찮은 도서관이 있었고 컴퓨터 작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발의 마을에 비하면 그 조건은 그냥 궁전과 같은 천국이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그녀는 의류공장에 취직해 생계를 유지하며 틈틈이 온라인 강의와 독학으로 3D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발레리는 컴퓨터 그래픽을 꿋꿋이 공부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보았고 그 다음에는 구매하기 시작했다. 발전을 따라잡아야 한다. 미래는 컴퓨터 기술에 있다. 그녀는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재봉사로서 삼코팩을 받으며 평생을 보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분야에서 그녀의 수입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일도 더 흥미로울 것이다. 모든 것을 빨리 배울 수만 있다면 발레리는 뛰어난 기억력을 자랑할 수 있었다. 한번 훑어보거나 읽으면 모든 것이 기억되었다. 이것은 그녀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던 중 낸시라는 든든한 친구를 만나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셋이다. 어느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발레리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리나의 아이들에게 맡기고 리나의 뺨에 뽀뽀를 하고 문턱에서 한동안 망설이며 한숨을 쉬었다. 오, 뭔가 무서워. 닌, 긴장돼. 경영진이 전화해서 직접 만나자고 했어. 그럼 조용히 가. 여기서 처리할 수 있어. 거기서 필요한 만큼 일을 해. 닌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는 그저 손을 휘저었다.
네, 인생을 꾸려나가는 게 나에게 가장 큰 감사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로 빚을 지고 살 필요는 없어. 빨리 가 늦겠어. 아, 네, 갔어요. 안녕, 내 사랑들. 각고의 노력 끝에 발레리는 3D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시애틀 지사의 디자인 팀장으로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녀는 승진하여 다른 도시로 정근했습니다. 거기서의 업무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마감일을 맞추지 못하고 고객을 잃었으며 직원 이직으로 인해 업무가 원활하지 않고 신입사원들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마감일 지연과 주문 손실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는 돈 손실과 동일한 이직률로 이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들은 바르바라가 재능이 있고 잘하고 현명하게 일하며 빨리 배우고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외부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그 지점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하지 않기 위해 그녀를 팀장, 즉 아트 부서의 책임자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르바라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당황하는 모습을 숨기려 하지도 않고 적어도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이런,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모두가 처음에는 무언가를 해보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다 배우게 되는 거야. 안드레이 일리치가 안심시키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당신은 전문가로서 크게 성장했고 기술과 경험을 쌓았고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알고 있고 고객들은 모두 당신의 프로젝트에 만족하고 있어. 우리는 당신의 전문성을 확신해. 그건 정말 대단한 거야. 하지만 나한테는 갓난아이가 있어. 그리고 여기는 내 집이 있는데 거기에도 있어. 우리 회사가 당신을 위해 아파트를 빌렸어. 방 2개짜리로 24시간 보모가 필요하면 보모를 둘 수 있도록 말이야. 바르바라는 다시 겁에 질렸습니다. 24시간? 오! 맙소사, 이제 24시간 내내 회사에 있어야 하고 집에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안드레이 일리치는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산이라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든 것을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두려워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7년 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된 발레리는 출장차 보스턴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우버 기사가 된 피터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7년이 7일처럼 흘러갔습니다. 발야는 즐겁고 만족스럽게 일했지만 이제는 모델링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협상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부서장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과제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개선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조언해야 했습니다. 발야는 지사를 이끌었고 문서와 사람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학 공부를 마치고 졸업장도 받았습니다. 외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의 멋진 머리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버 듀스를 떠났던 그 소녀와 비교했을 때 오늘의 발야는 자신감 있고 자신과 타인에게 요구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리나는 그녀에게서 10걸음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그녀 역시 오래전에 봉제 공장을 그만두었고 또 다른 출산 휴가에서 돌아올 생각이 없었. 바르바라와 함께 그들이 둘이서 5개의 가방을 들고 왔던 이 도시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나는 개인 주택단지에 침실이 5개 있는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발야가 부족한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에게는 최근에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바르바라의 대녀인, 오랫동안 기다려온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남편 니콜라이는 여전히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기 위해 교대 근무를 하러 다녔고 직업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발야는 아직 다시 믿고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리나는 종종 그녀가 일 외에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비난했고 데이트도 하고 남자들에게서 꽃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발야는 농담으로 받아넘기기만 했습니다. 니나, 나에게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 잘하면 그가 나에게 꽃을 주기 시작할 거야. 나에게 또 뭐가 필요하겠어? 니나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너는 그냥 가망이 없어. 곧 바르바라는 본사로 호출되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2개의 새로운 지사가 개설되고 다른 변화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경영진이 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바르바라도 가야 했습니다. 바실료크를 누구에게 맡길지에 대한 문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니나와 그녀의 아들들이 있었고 게다가 아이들이 자라서
니나가 어린 딸을 돌보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년들은 사이좋게 지냈고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함께 숙제를 하고 함께 놀고 필요할 때는 어른들을 함께 도왔습니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착한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발야는 아들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챔피언, 심심해하지 마. 금방 돌아올게. 그는 몸을 비틀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그를 어린아이처럼 헝클어뜨리는 건 뭐죠? 그리고 그는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들이랑 있으면 절대 심심하지 않아. 그리고 니나 이모가 어린 바르바라를 돌보는 것을 도울 거야. 게다가 내일 니콜라이 삼촌이 교대 근무해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줄까요? 그러니 당신은 거기서 일하고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발야는 충동적으로 아들을 껴안았고 그는 차렷 자세로 이 애정을 용감하게 참았습니다. 여자들이란 어쩔 수 없죠. 바르바라는 기차에서 반나절 동안 흔들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항에서 사무실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 깊이 잠겨 있어서 택시기사가 자신을 힐끗 쳐다보는 놀란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바르바라, 내가 틀리지 않았지? 그녀는 그를 비추는 거울에 비친 그의 눈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9년 동안 보지 못한 피터라는 이 육중한 남자를 간신히 알아보았습니다. 피터, 너야? 택시 기사야? 그녀는 당황하기까지 했습니다. 인생은 복잡한 거야. 누구에게는 운이 좋고 누구에게는 반대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이걸로 돈을 벌고 있어. 그런데 너는 내가 보니 아주 멋진 여자가 되었네. 예전에는 시골 양이었는데. 네, 말이 맞아. 인생은 복잡한 거야. 저기 너 이 도시에 오래 있을 거야? 아니면 어디에서 돌아온 거야?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왜? 발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왜냐니? 피터는 킥킥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만나겠어? 즐거운 대화를 위해서지. 과거를 떠올려보자. 어쩌면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몰라. 과거 말이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자 사랑이 있었잖아. 후회하지 않았어. 나는 내 현재에 만족해. 다시는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거만해졌네, 응? 부자가 되어서 평범한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시작한 거야? 아니, 파샤. 거만해서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그냥 연민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오해야. 너와 나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아. 철학자가 되었네. 나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연민이 아니라. 피터는 험악하게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발야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볼 줄 알게 되었어. 예를 들어, 너는 너 자신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게 보여. 좋아. 우리 대화가 안 통하네. 우리는 이미 도착했어. 자, 여기 미터기 요금이야. 거스름 돈은 필요 없어. 발야는 그에게 돈을 건네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피터에게 아들에 대해 말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때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버렸고 한 번도 그녀를 찾으려 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니까요. 좋아, 잘 있어. 심심해하지 마. 바르바라는 9년 전에 그에게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말을 그에게 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피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뒤돌아본다면 다시 그녀에게 접근해볼 가치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건 바르카, 순진한 시골 양이었습니다. 그를 잊고 마음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변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제 유망한 여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도시 전역을 택시로 돌아다니고 팁도 넉넉하게 주고 옷도 비싸게 입었습니다. 그녀의 핸드백 하나만 해도 피터가 한 달 동안 벌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발야는 사무실 건물 현관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갔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마당에 서서 그녀가 곧 나오기를 기다렸고 어쩌면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가는 길에 더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무전기에서 그에게 새로운 호출을 전달했습니다. 승객을 태우러 가야 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마지막으로 수많은 큰 창문이 늘어선 곳을 뒤돌아보았고 그 창문 중 하나 뒤로 이제는 자신의 현재가 되고 싶지 않은 그의 과거의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원했을 때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에게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었을 때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뽐내며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만드는 대장장이입니다. 그에게는 한때 부, 지위, 신분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의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서 쫓겨나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시골 마을의 순진한 바보였던 이 바르카는 젊음의 아름다움과 낡은 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호사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저렇게 멋진 건물에서 일하고 부족함 없이 삽니다. 그를 피터를 마부처럼 쉽게 고용하고 그런 다음 문을 쾅 닫고 또각또각 발 뒤 뒤꿈치 소리를 내며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기부인이 되었고 그는 이제 평민입니다. 마치 시소처럼 누군가는 아래에 있었지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반대입니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후회했지만 이제는 그만두었고 누군가는 이제 후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파샤는 승객을 태우러 갔고 바르바라와 자신을 갈라놓는 심연이 커지는 것을 거의 육체적으로 느끼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복잡한 것입니다. 발레리는 어린 시절을 보낸 시브리즈 마을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자연과 소박한 행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죽음, 그리고 피터와의 만남과 이별은 그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터의 배신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스턴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도시, 빡빡한 생계,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발레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3D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밤낮 없이 공부하고 노력한 끝에 결국 꿈을 이루었습니다. 낸시와의 우정은 발레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낸시는 발레리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고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치 친자매와 같은 끈끈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시애틀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발레리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년 만에 우연히 마주친 피터와의 재회는 발레리에게 과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터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었지만 발레리는 더 이상 그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터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발레리와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어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발레리는 그를 용서했지만 그와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현재에 만족했고 앞으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발레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인생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한다면 결국에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발레리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더욱 성공할 것이고 아들 바실리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